네, 안녕하세요. 10강 숨겨진 진짜 이슈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스텝 1의 마지막 강의이죠, 10강. 이번 10강에서는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결국 정답은 고객이다. 사업 수주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랑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있어요. 페이지 63쪽인데 언제나 비즈니스의 처음과 끝은 고객의 관심이 끄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고객이 직접 말하는 1차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보이지 않고 고객이 말하지 않는 이슈까지 파악하여 빙산 아래 숨겨진 고객의 니즈, 사업의 이슈를 파악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빙산 제가 시플리 들어오고 나서 제일 많이 본 그림, 그러니까 거의 시플리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시플리 코리아의 로고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빙산 그림이 떠오를 정도로 빙산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입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빙산이 시플리의 영업 컨설팅 핵심을 표현해 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3년째 빙산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빙산이 시플리 상징인 게 고객에게는 사실은 빙산 위에 이제 말해주는 니즈가 있고 수면 밑에 말해주지 않는 니즈가 있다. 말해줄 수 없는 니즈도 있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 빙산 위의 것은 B2B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의 규모가 크면 고객이 제한 요청서라는 걸 발행을 하잖아요. RFP 우리 이제 첫 시간에 같이 연습했었는데 RFP Request for Proposal, RFT Request for Tender, 또 ITB Invite to Bid 뭐 이런 수많은 서류들은 고객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공식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 그거 100% 충족시킨다고 해서 수주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본질은 경쟁자에게 똑같이 노출된 정보라 저희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걸 100% 충족시켜도 수주율은 52%더라. 100%가 아니더라. 좀 상식적인 거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요 빙산 밑단의 이슈는 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빙산 밑단의 이슈는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나는 지금 췌장 염증 온 지 24시간 됐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빙산 밑단의 이슈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우선 잘 모르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예가 잔디 깎기인데 뭐 합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잔디를 2번 깎아주세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건 잔디를 안 깎아본 사람이에요. 저같이 잔디를 깎아본 사람은 한 달에 2번 깎으면 안 돼요. 여름에는 엄청 잘하거든. 얼마나 잘하냐면 꿈에 나타나. 그 정도로 많이 자라고 겨울에는 거의 안 자라고. 근데 한 달에 2번 깎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정의한 건데 잔디 깎기 전문가인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 10cm 이하를 유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건데 모르니까 그냥 2번 깎으면 될 것 같은 거지 내 생각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책의 사례도 그거잖아. 이렇게 고객이 와서 휠 얼라이먼트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카센터에 가서.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휠 얼라이먼트가 아니어도 차를 운전을 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 휠 얼라이먼트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는 물어보지. 차가 한쪽으로 쏠리세요? 어느 쪽으로 쏠리세요?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인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바퀴의 압력
박회 압력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럴 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했었냐면 사이판이라는 섬에 공항의 면세점을 한국 기업이 진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컨설팅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가서 이 빙산 밑에 이슈를 알아왔는데 너무 웃긴 거야. 네. 면세점은 공항에 면세점 가봤잖아요. 네네. 거기 가보면 이제 주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키냐.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걸 얼마나 세련되고 컨셉에 맞게 잘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거든. 네.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재밌더라고. 네. 사이판이 주섬이 있고 보조섬이 2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섬 크기에 상관없이 평가위원이 2명씩이야. 아. 6명이야. 네. 요 6명만 설득하면 되는데 보조섬, 그 부속섬 두 군데가 아주 재밌더라고. 이 평가위원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초의회 의원 이런 분들인가 봐.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라 네. 뭐에 민감하냐면 민원에 민감해. 아. 근데 한쪽 섬은 병원이 없어. 아. 그리고 한쪽 섬은 학교가 없어. 어. 근데 이거하고 면세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네. 근데도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뭔가 이게 돈이 오고 가잖아. 그러니까 요 이슈를 해결해 보고 싶은 거야. 아.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 면세점이 투자도 많이 되고 초기에는 돈도 안 남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병원을 지어준다는 건 택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전략을 짰어요. 네. 뭐 저희 이제 지금 같은 파트너사지만 모기업이지만 휴넷이라는 회사한테 아, 네네. 온라인 영어로 된 온라인 과정을 알아보니까 그때 한 300여 개 있더라. 아.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걸 갖다 쓰기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KT랑 네. 저희가 MOU를 해서 섬이 크지가 않잖아. 네네. 그래서 와이파이로 그걸 덮는 거지. 아. 그래야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거 아니야. 아, 네. 무료로 하려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멋지게 지었어. 기가랜드. 진짜야. 그 브랜드잖아. KT. 네, 그래서 네. 기가랜드 이래가지고 이쪽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쪽은 온라인 진단 체계. 그러니까 이제 병원 못 지어주지만 네. 온라인으로 진단해서 이제 병이 심각하면 본섬으로 이송하는 요 체계를 그렸지.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입찰까지 가진 못했어. 이 기업이 중간에 이제 이유가 있어서.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이기겠냐고. 예를 들면 그 위에만 이야기한 뭐 브랜드, 네. 인테리어 요것만 이야기한 기업이 있고 네네. 요 빙산 밑단에 이런 이슈를 다룬 기업이 있으면 누가 이기겠냐고. 이런 거지. 재밌으면 조금 더 할까? 네. 이제 뭐 군사업들 이런 거 보면 네네. 다 보안 이슈가 있고 이러잖아. 네네. 그러니까 뭐 잘못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근데 안 잡혀가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하면 네. 그 군사업 중에 레이더 사업 한 10년 전에 한 게 있어요. 이제 이건 아주 오래 전이라 안 잡혀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그 당시 A사라는 레이더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하는 아주 첨단 레이더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핵심 부품 중에 반도체 송수신기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도 그 사례가 나오는데 이 반도체 송수신기가 정확하진 않은데 무게가 뭐 한 320g인가 그랬는데 네. RFP에 이걸 250g인가 이렇게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Y가 없는 거야. Y. 왜 무게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 제안서 쓰는 연구원들한테 물어봐도 다 몰라. 네. 심지어는 팀장님도 잘 몰라. 그 당시에 센터장님이 되게 이제 그 전문가이신 상무님이었는데 네. 센터장님이 아시더라고. 센터장님이 자기도 제안 작업할 때 연구원들이 그런 배경을 모르고 제안서를 쓰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안서를 쓴다는 거야.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배경은 뭐냐면
이 레이더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레이더예요. 네네. 항공기의 실력. 근데 이 반도체 송수신기는 무게가 하나는 그 정도지만 3,000개 이상이 실린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려버리면 무게를 안 줄인 상태에서 실리면 한반도 정도만 다닐 수 있대요. 아. 근데 군은 사실은 한반도 근해까지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무 네네. 자체가. 네. 그래서 한반도 근해까지 경계를 하려면 요 부속품의 무게가 네네.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거지. 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안서를 쓰면 네네. 또 누가 이기겠냐 이런 거지. 아. 이해되시죠? 네네. 뭐 이런 거예요. 뭐 몇 개 사례 더 들고 싶지만 네네. 이 카메라가 부담스럽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고객들은 자기들의 빙산 밑에 이슈를 언제 이야기해줘? 답답할 때? 이건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럴 때? 아, 좀 잘 생각해봐. 힌트는 뭐냐면 네네. 시기적으로. 아, 시기적으로. RFP 쓸 때 RFP 발행 전에 전에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지. 모를 때. 사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고객은 언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냐면 RFP 이전에. 네네. RFP 이전에 내가 췌장의 염증인 걸 모를 때. 그럴 때 자세히 내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네, 뭐 네. 소화가 안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빙산 밑단의 이슈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사전 영업을 해야 된다. 네. 이 사전 영업을 할 때 우리가 배운 걸 복습하면 뭘 해야 돼?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면 전문가가 돼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내 증상을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래서 빙산 밑단의 이슈를 잘 파악하려면 두 가지지. 시기적으로는 RFP 이전에 사전 영업을 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전문가로 포지셔닝 될 때 고객들은 요 밑단의 이슈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